자, 참 북한 얘기 또 우리 국방 외교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저희가 매주 매 시간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방향성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것 같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외 또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은 기관들 이런 데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뭐 네. 그게 뭐 전면전인지 국지전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도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때문에 음. 6.25 이후로 제일 좀 위험한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분명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남북 간의 국제적 충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1월 15일 날 미국의 지크프리 테크 박사를 비롯하여 카일렌이라는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38 뉴스라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매체로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여기에 네. 기고를 해서 김정은이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심을 했다. 그래 지금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뭐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또 갈루치라는 무시무시하네. 예전에 90년대 때 북한하고 핵협상을 할 때 음. 그때 제네바 합의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던 대표적인 미국의 대북 협상가인데요. 네. 그런 사람도 핵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미국의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이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의견.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로 네. 살아있는 의견이 되려면은 탁상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무슨 뭐 한국에서 전쟁을 나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에 재산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 네. 그게 잘못하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김정은은 바로 전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비해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네. 만약에 전쟁을 그렇게 기정사실하면은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라는 것을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언제든지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코리아 리스크인데 이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한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전쟁 난다.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이 불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때 그런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 강대강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뭐 남북 관계를 지금 네.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도 네. 뭐 계속 뭐 강대강 무슨 뭐 뭐라 그러나요? 뭐 즉강 끝 즉시 강력하게 뭐 끝장을 내자 뭐 일정 국방장관이 그런 소리 계속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한반도는 이제 일촉즉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확하게 본다면은 네. 그런 조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미국에서 예. 한미 간에 북한이 과연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평가회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이 북한의 내부 동향을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다면은 전쟁 징후 목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따져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군의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전쟁을 준비하려면 막 임박하게 이 통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전략 물자들이 전방 근처에서 막 이동을 하고 있고 위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평양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막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뭔가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지난번에 1월 15일인가 있었던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과 평양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네. 그게 이제 20-10 뭐 전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에 북한의 각 지역에 20개 공장을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10년 동안 계속 지면 200개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지금 이제 한 3년 전부터 1년에 주택을 10,000채씩 지어가지고 5년 동안에 5만 채를 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지금 3년째 지금 10,000채씩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의 공장을 1년에 20개씩 짓고 네. 주택을 1년에 10,000채씩 지으면은 거기에 이제 북한은 군대에 공병부대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공병부대들이 이제 그 주택 들어가는 건설이라든가 거예요? 그쪽 공장 건설이라든가 또 댐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공병부대들이 들어가서 짓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그런 공병부대들이 원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삶과 관계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북한 부대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 전쟁을 지금 뭐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을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6.25 전쟁 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이건 분명히 과장된 거죠. 과장돼 있다. 네. 그래도 좀 불안하고 그렇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분명하죠. 뭐 며칠간 순항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순항 미사일 발사 이거 봤을 때 음. 이게 또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보통 이야기하면은 크게는 네. 탄도 미사일, 보통 이제 북한이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 ICBM 우리가 얘기하듯이 ICBM은 이제 장거리 탄도 네. 미사일 이렇게 대륙간 된다. 탄도 예,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럼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도를 잡아가지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로 재가지고 예, 우리가 돌을 던지면 네. 돌이 가장 멀리 날아가잖아요.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갑자기 각도를 그냥 높이면은 멀리 높이면 올라갔지 멀리는 못 날아갈 거고 각도를 낮추면은 바로 땅이 꼬꾸라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궤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그 탄도를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거의 저기 우주로 막 날아가는 ICBM 같은 경우는 막 네. 발사 속도가 마하 10, 마하 20막 이렇게 음속을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대기 가고 밖으로 있는 나갔다가 대기 안으로 그렇죠. 들어오는 예. 대기 재진입 기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미사일이 있고 이게 이제 파괴력이 굉장히 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높이 나는 거죠 대신에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뭐 고도 한 50km, 6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뭐 이제 가장 짧은 거는 뭐 500km까지 날아가고 네. 뭐 물론 예전에 미사일들은 또 막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은 뭐 100km 날아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북한이 실험하는 미사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500, 600km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들 KN 23, 24, 25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인 미사일들이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데 고도는 한 60km 정도 네.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아하.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크루즈 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탄도가 이렇게 우리가 돌을 던졌다 그랬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고 이제 엔진을 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엔진을 달아가지고 엔진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고도 50km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한 1km 정도 해서 저고도로 날아가는 거죠. 엔진 힘으로 해서 비행기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처럼. 예, 엔진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또 네.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은 그러나 또 이 정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왜 이걸 또 시험을 했을까요? 이제 일단은 북한은 지금 현재 그런 탄도 미사일하고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ICBM,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생각만 탄도 했는데. 미사일하고 이제 그런 크루즈 미사일도 북한은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구경 포탄이라고 대구경포 네. 방사포라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방사포가 600mm 방사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사포를 지금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이런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대포, 그 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처럼 북한의 공격 능력을 다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섞어가지고 발사했을 경우에 네. 훨씬 더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옵션을 가지고 그 만약 공격을 한다면 네. 옵션을 사용해서 쓰기 위한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
네. 연습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사한 거는 북한이 그 크루즈 미사일의 성능을 엄청나게 이제 향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에 발사했던 것들을 쭉 북한이 발표하고 우리 네. 또 군 당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일단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에서 발사, 동해에서 발사 이렇게 크루즈 미사일을 또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발사하고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는 북한이 화살 뭐 3-3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육지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화살 2다 어저께 그저께 했던 거는 이제 화살 2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도 지금 굉장히 다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북한이 소형화시킨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북한이 지난 2021년도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 국방 부분에 있어서의 5대 전략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ICBM을 개발하고 또 ICBM을 다탄도화시키고 네. 무슨 뭐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걸 시도하겠지만은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략 잠수함이라는 거는 핵 전략 잠수함이라는 거는 핵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잠수함에서 엔진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북한이 과연 잠수함에다가 핵 엔진을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이라는 게 그 핵잠수함 몸통이 그러면 수중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몸체를 북한이 건설할 기술이 과연 있을까? 또는 이제 잠수해서 오랫동안 원거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갔을 때 그런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 있는가? 능력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북한은 지금 그걸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은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서방 국가들에서 그런 것을 시도했을 때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네. 과학 기술자들을 군사과학 기술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밀착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 과연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이 전략 핵 잠수함에다가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물속으로 계속 가서 그래서 미국에 근접해가지고 거기서 발사할 경우에는 이 크루즈 미사일이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렇겠네요. 그 파괴를 가지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바라보는 뭐 미국과 아니면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북한이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이 국방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설정한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믿을 거는 자기들의 군사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하고 협상에서 결국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이를 앙다물고 믿을 거는 자기들 군사력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에 무슨 뭐 민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부잣집 어른이 이제 어떤 요원으로 자식들을 불러서 요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되게 하는 게 이제 화살을 막 한 개씩 줘보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다 깎잖아요. 네. 화살 묶어서 주면 못 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힘을 똑똑히 뭉치면은 예. 이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것처럼 네.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믿을 거는 자기들의 군사력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서 이제 북한이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도가 끝나고 이제 그게 2026년 1월달에 그걸 평가를 할 겁니다. 5년 동안 이제 군사력 강화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북한이 5년 동안의 군사력 강화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북한은 네. 그 성취감 때문에 또 막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아주 그 도발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북한은 북한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뭐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이제 한판 뭐 붙을 거면 붙어보자. 네. 우리가 강하게 음. 대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중앙통합방위회의 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법, 그러니까 핵 선제 네.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혁신인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같은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관 군 경이 함께 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비하자 이렇게 강조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들어보면은 네. 이승만 시대 때, 박정희 시대 때 그때 그 고장난 전축이 그냥 지금 그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찌찌찌찌 대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식의 네. 그런 언급 발언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국방 능력,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능력도 지금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크루즈 미사일을 플랫폼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에서도 발사하고 있고 동해로도 쏴보는 것도 하고 있고 네. 서해로도 쏴보는 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튼튼한 국방으로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군사 능력이 네. 우리 국민들의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튼튼한 국방 태세에 대해서 대통령 이야기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금방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뭐 후방 교란을 하고 뭐 선거에 개입하고 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뭐 민심을 뭐 틀어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승만 때나 박정희 시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계속 말했던 거는 이제 통일도 다 포기하고 네. 그리고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 따로 살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미 2021년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남한 사회 민주화를 위한 지원이라는 어떤 노동당 규약에 있는 내용들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항들이 북한은 무슨 뭐 자기들이 이 남한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대남 교란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심지어 뭐 지금 북한의 대남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북한에서 남한에다 보내는 전파 방송 이런 것들도 다 중단했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하고는 굳이 뭐 교란시키고 이럴 필요도 없는 그렇게 하지 상황이다.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상관하지 않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사회가 좋고 남한 사회를 존중하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이 네. 뭐 그런 것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따로 살자.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북한이 후방을 교란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네. 뭐 선거에 개입하고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건가. 아하.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 그런 사고 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음. 북한은 그냥 나 내버려도 네, 상관하지 마. 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네. 이른바 이제 다른 나라처럼 아예 남남처럼 그렇죠. 두 국가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좀 신경을 쓰면서 네. 총선 때 뭔가 할 것 같다. 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윤 대통령 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렇죠. 예, 시대착오적인데 총선 때 자꾸 뭘 할 거다 북한이 네. 뭐 남한에 뭐 교란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전부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항상 이 정권은 네. 그 북풍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했던 그런 어떤 정권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이 총선에 뭐 개입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한편으로는 북한의 총선에
개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하. 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음. 그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